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8일은 기일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일단 아침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30분 만에 통과했어요. 30분 만에. 이 국힘당이 어저께 어떻게든 이 소위 이 의결을 막아보려고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갑자기 신청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착각한 게 뭐냐면은 최강욱이 여당인 줄 안 거야. 최강욱을 민주당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3으로 들어가는데 저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을 딱 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분 만에 끝났지.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최강욱이 야당이었습니까? 야당입니까? 네, 이거는 무슨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최강욱이 야당인지 몰랐어? 네, 그리고 나서 법사위가 속개돼서요. 예, 공수처 개정안을 의결을 하는데, 지금 막 이제 국힘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가지고 막 사퇴질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법사위원장이 이제 회의 그만하겠다고 하고서는, 개정안 의결하는 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사위 속개 7분 만에, 예, 전체 회의를 통과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본회의만 남아있어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만 넘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지금 진짜 엄청난 이 압박과 노비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국힘당을 포함하여. 이 수박들부터 다양하게. 근데 어저께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공수처법 통과가 희망한다고. 저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이 민주당 지도부의 이낙연 당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쪽도 다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속전속결로 가고 있죠.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뜻을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능하시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무사하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안을 꼭 여러분 문자도 보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압박도 좀 해주시고, 네,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만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배신 안 때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김용민 의원의 안으로 중심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의 이제 찬성. 여야 2명 추천이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4명 추천받는 거. 그 다음에 검사 수는 25명에서 30에서 50명. 임기는 3년을 3번 연장하는 게 아니라 7년 단임. 수사처 수사관은 40명이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10년 기준이 아니라 7년 경력으로 완화됐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비위를 알게 됐을 때 이 고위공직자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의무 조항이 매우 정교하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보고도 숨겼다. 내지는 보고도 덮었다. 고발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공수처의 이제 수사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이렇게 맨날 덮고 이렇게 숨기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이제 공수처에 가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네, 하여튼 저 민주당 의원들 너무 수고 많았고, 저는 정말 김용민 의원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실력 면에서 김용민 의원은 진짜 명불허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 김용민 의원, 저기 민주당으로 공천하신 분은 좀 능력 있는 사람 같아.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개정안을 빨리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끌고 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또 한 사람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최강욱 의원이에요. 최강욱 의원이 열린민주당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최강욱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과의 시너지가 나면서 일사천리로 김용민 안으로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있음으로써 국힘당이 완전히 허를 찌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 단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열린민주당이 법사위에 있고 최강욱 의원이 들어간 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추진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빙선 같은 야당이 그 민주당과 같이 여야를 점하면서 이렇게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그 법안의 그 퀄리티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의 공수처 법안이 다르잖아요. 이러려면은 사실은 그 의원들의 자질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김용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한테 정말 탄성을 감탄과 찬탄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갑자기 속보가 빡 떠요. 강용석 긴급 체포. 네, 강용석 같은 사람, 판사가 멀쩡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는 사람, 무죄로 풀어줘가지고, 다시 또 저런 양아치가 변호사 짓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풀어준 그 은혜를 모르고, 진짜 이 사회에 악의 기운을 퍼뜨리는데 정말 최전방에 있었던데, 체포돼버렸네요. 긴급체포. 긴급체포된 이유를 보니까는 명예훼손이에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거 민주당이 고발한 거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어떤 성명불상의 어떤 분이 악수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 사람을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다고요. 그걸로 경찰이 이제 긴급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워낙 여러 가지 여죄가 많고 고소고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도저히 이걸 한 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완전 상습범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긴급 체포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가로지기 연구소에서 지금 완전 열폭탄을 방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쌤통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템프로 성접대 지금 수사 발표 났는데 3명은 기소하고 검사 2명은 또 불기소했네요. 진짜 검사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도 되냐? 이 공수처법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야? 최소한 아무리 걸어도? 진짜요. 저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나 봐요. 언론들하고 같이. 네, 어제 호상아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딱 좋은 매우 야릇한 뉴스가 하나 떴죠. 문화일보하고 한겨레에서 거의 단독으로 나왔는데 한동훈이 윤석열의 부인과 2월에서 4월 사이에 200여 차례의 카카오넥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왜 김건희랑 왜 자기의 형의 부인하고 뭔가 사람들의 야릇한 상상을 자극하죠. 근데 보니까 대낮에는 윤석열하고 하루 종일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나서는 그 김건희의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카카오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관성을 보면은 김건희랑 통화했다기보다는 윤석열이랑 계속 통화한 거고 윤석열은 김건희의 핸드폰을 마치 대포폰처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는 한동훈이 수사받고 감찰받아야 되고 한참 윤석열이 한동훈을 비호한다, 수사 방해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언론에 계속 회자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윤석열은 자기는 한동훈 수사에서 떼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계속 매일매일 통화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하루 종일. 그렇게 되면은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한번 고민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지. 도대체 한동훈하고 김건희는 무슨 사이지? 아니 만약에 그 통화가 윤석열이랑 하면 도대체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무슨 사이지? 둘이 완전히 거의 부부야. 네, 근데 이렇게 본인들한테 굉장히 그 그 C급의 드라마, 막장 드라마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치부의 내용을 문화일보나 한겨레에 공개할 만큼 얘네들이 지금 얼굴이 너무 철판을 깔았을 뿐 아니라 지금 거의 똥줄이 탄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감찰위에 누군가가 기자한테 마치 폭로한 것처럼 슬쩍 흘러서 이 기사가 나온 것처럼 하지만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 기사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에 의해서
편집돼서 나온 거예요. 걔네들의 의도에 맞게. 왜냐? 당연히 언론이 이것을 무슨 핑크빛 로맨스나 무슨 삼류불륜 뭐 이런 식 야릇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박은정이라고 하는 이 감찰관의 인권 침해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법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일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총장 망신 죽이고 총장 찍어내기를 했다. 사생활 침해를 했다. 그것도 윤석열의 부인을, 이 프레임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 감찰위원 중에 누군가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 부인의 허락이 없이 이걸 썼겠습니까? 당연히 얘네가 원하는 대로 이걸 기사가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뉴스가 보면 우연이 아니죠. 한동훈 감찰부장이 감찰 당시에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라고 대검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 뉴스는 어제의 이 박은정 감찰관이 이 윤석열 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윤석열이 나오기 직전에 조남관이 갑자기 감찰관들이 인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나오자마자 압수수색에 들어가 버리죠. 다시 말해서 이 감찰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게 윤석열 귀에 들어간 거죠. 아니면 조남관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인권 침해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한동수와 이 박은정을 엮기 위해서 얘네들이 치밀하게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한동훈도 팔고 이제 김건희도 팔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윤석열이 이게 끝에 몰려 있는 줄 알겠죠. 근데 저는 윤석열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자기 와이프가 팔리게끔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조장할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정말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저는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총장으로 있는 이상 자기 와이프의 이 추문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잖아. 요즘에는 웬만한 어르신들도 알아요, 이제는. 자기가 총장자를 내려오면은 적어도 자기 가족은 최소한 이렇게 지킬 수 있거든. 근데 정말 자기 장모나 부인이 이렇게까지 전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알아서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할 정도라고 하면 윤석열은 진짜 사람 되기에는 참 틀렸죠. 내가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이 야릇하면서도 이렇게 자극적인 이 기사를 언론들이 다루질 않아요. 최소한 언론이라면 이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매일매일 통화를 했는지, 왜 한동훈은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역시 수사 대상인 김건희하고 매일매일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감찰에서 제기된 이 기밀 사안이 어떻게 누가 기자한테 흘렸는지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요한 뉴스를요, 웬만한 공중파를 포함하여 언론들이 다루질 않아요. 숨기고 있어.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혹은 그 전에 이미 사준모에서 박은정 감찰관을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해요. 이게 딱 윤석열이 언론에 던져준 건데, 사준모가 알아서 이거를 고발해주고, 지금, 이제, 박은정 감찰관을 이제, 당연히 수사팀에 배당하겠죠? 이들 사이에 이 커넥션, 반드시 조사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